후반은 제가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 그 발달 과정을 말씀드리고 각각 서로 다른 그 그룹의 치료제에 대한 그 부작용, 그것을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가, 그거 이제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치료제의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제 바람은 이 하일랜드 요양병원에서 치료제나 치료로 고생을 하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래서 회복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은, 현대 의학 시작은, 특히나 항암의 시작은 부끄러운 역사에서 시작합니다. 1913년에 독일 과학자들이 1차 대전 준비하는 과정에 사린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만든 가스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려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연구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제 항암 치료제의 시발은 전쟁 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화학제 가스 연구부터 시작한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방사선 치료는 미국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제 부끄러운 역사를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한 건 아니지만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지점에서 얼마만큼 이 떨어진 곳에 살았던 사람이 50%가 죽고 50%가 살았냐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지점의 피폭량이, 방사선이 얼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4km 떨어진 데 갔더니 절반이 죽었더라. 8km 갔더니 75%는 살았더라. 이런 게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현대 방사선 치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가 고약하고 사람 몸을 망쳐요. 완벽한 치료가 없어요. 그걸 저희가 2000년 동안, 2000년, 그러니까 2001년, 2002년, 그 2000년 때까지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처음 일을 했던 게 골수 이식 치료를 제가 했습니다. 그걸 배워서 이제 조교수로 일하면서, 골수 이식 치료라는 게 방사선으로 전신을 조사를 하고 이 독한 항암제를 거짓 환자가 죽을 정도 수준으로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죽겠죠. 그러면 죽을 정도 된 환자를 저희가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암은 없어지고 사람은 사니까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죠. 그 목적은 염기서열이라는 것이 이 암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파괴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간략하게 보이는 것이 특정한 약이 하나 있는데, 그 플라티늄이라고 해서 중금속으로 만든 항암제를 투여를 하면은 이 염기서열 일부가 파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암 염기서열만 파괴된 것이 아니고, 이 약은 몸 전체로 혈액을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에 접촉된 모든 정상세포도 염기서열이 파괴가 될 수 있는 게, 특히나 이 재생되고 있는 세포들이 염기서열이 제일 파괴가 잘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점막이 3일마다 한 번씩 재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확히 거기에 파괴가 되고, 혈액이 백혈구는
하루 만에 이게 또 재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혈구도 파괴가 되고 혈소판도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일주일 지나면 몸에 백혈구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바닥에 돼서 염증, 폐렴이나 이런 부작용, 합병증을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방사선 치료도 똑같아요. 염기서열을 끊어요. 근데 혈액으로 투여하는 항암제하고는 달리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한 지역만, 그 부위만 염기서열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한국 유튜브를 자주 보면은 연세대 중성자 치료했다고 꿈의 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더 많은 미국에서 왜 그걸 안 하고 있겠습니까? 안 해요. 미국에서 3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이 더 오래 살지를 않습니다. 왜 않냐? 치료받는 것만 암이 죽어요. 치료받지 않은 다른 모든 신체에 암세포가 있는 것은 중성자든 어떤 방사성을 사용할지라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엠데슨 이렇게 번져나가고 했지만은 곧바로 의사들이 이것은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만은 환자를 오래 살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거짓 15년도 넘기 전에 정상적인 치료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거짓 폐기한 수준입니다. 그걸 저희 나라에서 들어서 꿈이 치료를 하고 있으니 참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암 염기서열 파괴한 항암치료 혈액으로 주입하면 정상적인 염기서열을 다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 치료하는 약제 개발은 생각으로 화학 반응만을 믿고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분자 구조를 저희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이제 그걸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하는데, 그 분자 구조를 맞춰서 쉽게 말해서 맞춤 이 약을 만들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 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유명한 닥스루비슨이라는 약입니다. 굉장히 독한 건데 환자가 이걸로 심장 기능이 또 떨어져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약이 이게 이제 염기서열 분자 구조를 컴퓨터로 그린 거거든요. 그 사이에 들어와서 이 염기서열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상상으로 만든 약도 아니고 시험관 튜브 안에서 적당히 이렇게 화학 작용을 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한 모든 항암제는 항암제가 달라붙어서 항암제가 작용을 해서 깨트리는 분자 구조까지 이해를 해서 만든 겁니다.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게 2000년 동안, 2000년 때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아이오와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그때 당시에 60 몇 되시는 아주머니가 이제 저한테 골수 이식 치료를 받기로 해서 진짜로 하고 있는데 저한테 뜬금없이 오레곤 대학에서 임상 실험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은 나중에 하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이 아주머니가 만성 골성 백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치료는 골수 이식을 해야 돼요. 근데 골수 이식하면 4분의 1이 3개월 안에 죽어요. 그 독성 때문에. 근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보통 한 5년 살거든요. 근데 평생 살기 위해서 골수 이식하면 4분의 1이 죽는 그런 독한 치료를 모두 다 이 치료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과정에 이 환자분이 저 오레곤 대학 가서 치료하랍니다 했던 약이 요 약입니다. 글리백. 이걸 만든 그 선생이 그 닥터 드루커라기에서 제가 아이오와 대학에 일하고 있을 때 그 아이오와 대학 혈액종양내과 이 조교수 자리가 났다고 해서 저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인터뷰를 해주는 입장이고 이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와가지고 저한테 이 대학 저 연구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더냐. 이제 저는 그러고 잊어버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이런 기가 막힌 머리를 갖고 있는 양반 앞에서 제가 폼을 잰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분자 구조를 만들어서 특정한 이 암세포 성장에 가장 중요한 분자를 막아버리는 물질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약으로 만들려니 얼마나 들었겠어요? 8조가 들었어요. 스위스랜드에 있는 그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르디스라는 데서 그 당시에 8조를 들여서 이 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약이 나오니까 그런 거지 했더니 약을 먹고 있는 동안 모든 사람이 거진 99%에서 백혈병 세포가 발견 안 돼 버려요. 전 세계 혈액종양하는 사람들이 2001년에 이게 뭐지 했어요. 이게 뭔 일이냐.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표적 치료의 시작입니다. 2001년에. 근데 그 과정에 들어간 그 물적 비용이나 연구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으로만 해서 8조인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제가 표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한국말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특정한 염기서열 변이가 있어요. 그것이 KRAS, KRAS G12C라고 하는데 아주 많은 암이 이 염기서열 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아주 독한 화학 항암제를 사용하면 안 죽어요. 별 난리를 해도 이게 변이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변이 단백질을 막아버리려고 과학자들이 한 20년을 연구를 했어요. 잘 안 돼요. 이게 이 분자 구조를 지금 그 엑스레이 사진으로 해서 이제 합성해서 만든 건데 이걸 깨서 열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깨져요. 십몇 년 동안 무지막지한 연구를 했는데 안 깨졌는데 미국에 있는 앰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그 사우선 오크스라고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그 친구들이 또 어마어마한 돈을 대가지고 1년만 했겠습니까? 수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여기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분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만들어서 집어넣으니까 이 변이 단백질 기능이 멈춰버린 겁니다. 제가 밴더빌트 의과대학 초청으로 해서 이제 테네시에 있는 그 차트너가
도시가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인데 광주 같은 곳인데 거기서 이제 2년에 걸쳐서 일을 작년 11월까지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치료를 받았던 그 폐암 환자분이 한 분 계셔요. 여자분인데 담배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하여간 이분 들어오면은 간호원도 나가버리고 저는 숨을 멈췄다 이야기하다 몇 번을 해야 돼요. 도저히 그 냄새를 감당을 못해요. 그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십니다. 그러니까 폐가 완전히 굳어가 폐 기종이 있지 거기에 폐암이 생겼지. 그러니까 수술도 못하고 환자들 휠체어 타고 들어오고 암이 번져가지고 뭐 어디 저 산탄총 맞은 것처럼 폐에 혹이 여러 군데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아주머니 2달이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엠준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환자 있으면 우리 저 임상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 약 쓸 수 있는 환자 있으면 연락해 주라 했어. 그러면 이 환자가 할 수 있겠다. 근데 이분이 그때 그 폐암 4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21년 초기입니다. 한 2달 가실 분이 이 약 하루에 하나를 먹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 결절 다 없어지고 지금도 휠체어 타고 와요. 숨이 가쁘니까 걷지도 못해요. 숨이 가쁘니까 산소 오고 다니면서. 근데 이 약으로 암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표적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암이 아무리 진행이 되고 말기암이라고 했을지라도 염기서열 변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리고 그 확인된 염기서열에 대한 특정적인 약물이 만들어져 있다면 생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고생 안 하고. 이 화학적 항암치료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약 부작용이 생긴 것은. 그렇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 부작용, 표적치료에서 생긴 부작용 따로 또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치료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90년도 중반에 어찌 그 미국에 유방암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치료를 시작한 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에 예를 들어 칼로 손을 실수로 베잖아요. 그럼 어때요? 뭐 물로 씻고 연고 바르고 반창고 붙이면은 한 일주일 지나면은 찢어진 데가 그냥 적당히 이게 이제 아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물어지는 과정이 자연적으로 아물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몸이 그걸 아물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몸이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도록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에피더멀은 에피델 그로스 팩터라고 하는데 여긴 좀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그걸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이 또 특정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HR이라고 해서 HR2 그 양성인 분들이 그 제넨텍이라는 컴퍼니에서 또 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질이 다항체 단백 약제라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작용하냐면 암세포 하나하나의 바깥쪽에 암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정적인 물질이 이렇게 표출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그 유튜브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그림으로 보이는 건데 그 테스트
실험 배치 데서 이 단항체 단백이 만들어져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혈액으로 주입이 되면은 세포 표면에 특정적으로 튀어나오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요. 이게. 그래서 맞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찾는 겁니다. 흘러가면서. 근데 맞는 것이 나오잖아요. 결합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실험 튜브에서 만들어진 많은 약재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표출된 단백이 암세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이것은 이제 그 헐세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헐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혈관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암세포가 커나가면은 영양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막아버리는 또 단항체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한 장 슬라이드로 나오지만은 그 혈관이 말라버립니다. 이건 이제 암세포고, 이것은 그 경찰 역할하는 이 임파 세포가 있어요. 거기에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임파선암에 자주 사용되는 약인데 리턱스메이로 왔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표출된 단백질을 결합해서 그 단백질 작용을 막아버리고 그 단항체 단백이 경찰로 일하는 세포를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깨뜨립니다. 그러거나 그 단항체 단백에다가 독약을 붙여요. 조그만한 아주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독약을 붙이면 붙어 있는 단항체 단백이 세포 내로 들어가서 암세포를 깨뜨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걸 단항체 단백이라는데, 이제 아까 보셨던 이 헐세틴이라는 것이 이게 세포막이고 바깥으로 튀어나온 그 표출된 단백질을 막아가지고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암세포가 살아가는 그 작용 기전을 막아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이 약이 처음에 유방암 환자들에게만 적용이 된 줄만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헐트라는 그 표출된 단백이 위암에도 있고 대장암에도 있고 폐암에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약을 유방암 환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위암 그리고 위하고 식도 사이에 또 이렇게 생기는 암이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항문에 대변을 보려면은 항문이 쥐어졌다 열어졌다 해야 대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그냥 먹은 음식이 위로 풍 떨어진 게 아닙니다. 식도에서 딱 조이고 있어요. 항문처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위가 준비가 되면은 열어줘요. 근데 닫혀지고 열어진 것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뜨거운 것을 많이 먹었거나 그러면은 위산이 항상 거기로 잘 때 이렇게 반드시 누워자니까 역류를 하잖아요. 근데 식도는 위산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10년, 20년 이게 손상이 되면은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도하고 위 사이에 있는 항문점 생기는 그 장소에 생기는 암도 이 단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의 지금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아져 있고 이 약을 화학 항암제하고 겸용해서 사용했을 때는 보통 평균 이 생존율이 생존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늘어납니다. 똑같은 치료를 해도 이 약을 사용한 것하고 하지 않은 것하고.
근데 아까 또 그 독약을 붙여가지고 세포를 죽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빨간 점처럼 생긴 독약을 그 당지 단백에 붙여가지고 이게 세포 내로 들어가면 독소가 이제 암세포 안에서만 흘러나서 암세포만 죽인 겁니다. 일반 세포는 이 당항체 단백이 접촉을 안 하니까 일반 세포는 파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특별한 치료가 되고, 독소를 붙일 때 이제 특별한 방법을 붙인다, 이걸 보여드리는 것인데, 이제 그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당항체 단백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세포막에 표출된 단백질이 있는 세포 모두 다 건드리잖아요. 심장에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면 잘못하면 우렬성 이제 심부전이 생겨요. 그런 과정도, 그 부작용도 잘 알아야 됩니다. 항암 치료의 면역 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히게 비디오입니다. 2015년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저희 몸 안에 경찰 세포처럼 일하고 있는 흉선 세포라는 것입니다. T 림포사이트란데, 여기에 보이는 그 청색, 이게 암세포거든요. 암세포를 인지를 하고 지금 파괴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점은 뭐냐면 독이에요. 암세포를 딱 잡아가지고 독을 암세포 주유를 하면 암세포 파괴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그 흉선 임파구 T 림포사이트가 암세포를 지금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지금 파괴시키려고 한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캠브리지 대학에서 실사진으로 비디오로 찍은 거예요. 이제 이걸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습니까? 확대도 해야지. 그 다음에 T 임파선이라는 걸 확인해서 그것만 또 색깔이 보이게 해야지. 암세포는 따로 보이게 해야죠. 암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면역 기능이 충실히 일을 할 수 있다면 암도 억제를 하거나 없앨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기가 막힌 생각인데, 사실은 이런 생각을 수십 년 동안 이 의사라 과학자들이 하고는 있었어요.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그 유태계 선생 닥터 로젠버그라고 있는 사람인데, 흑색 암 종양이라서 피부에 생기는 암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번지면은 보통 3개월 가서 죽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랬고. 근데 그것을 이 흉선 임파구를 아주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서 없애자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해가지고 그 치료법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치료법이 IL-2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독해요. 이게 그 치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그냥 절반 죽는다 해서 그냥 중환자실에 치료받는 치료입니다. 그랬는데 메모리 슬론 캐터링에서 그 닥터 앨런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환자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조그마한 연구실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 선생한테 피부 종양을 담당하는 선생이 찾아가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데, 내가 환자가 많으니까 한번 임상 실험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큰 돈 들인 것은 아니죠. 처음 시작은. 그래서 21명을 대상으로 전부 그 흑색 암종에 번진 사람들인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시로 봐서는 3개월 이상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21명에 대해서 이 약제를 투여를 했어요. 항 CTLA4 암 면역 치료제. 좀 이따 이야기 드릴게요. 4명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당시 치료받았던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치료했어도 빨리 죽었고. 근데 그런 일이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 생긴 겁니다. 암세포를 잡아서 없애는
면역세포를 변형을 시키는 약제를 발명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개발비가 7조가 들었어요. 그것을 약을 만드는데 그 약이 이어보이라고 그래요. 이필리미메르에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로 사용하고 있는 약인데 이게 면역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좀 어려운 그림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암세포예요. 이게 경찰세포예요. 그리고 경찰세포를 감독하는 세포예요. 뭐냐면 경찰세포를 감독을 않고 놔주면 루푸스, 홍반선 난창, 류마토이드, 갑상선 염증, 그 다음에 궤양성 장염 이런 게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세포라는 것은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억제하는 세포가 있어요. 조절하는 세포가. 그게 요겁니다. 근데 그 조절하는 과정이 몇 가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하는 게 있어요. 꼭 저 아파트 들어가려면 열쇠를 집어넣어서 돌리잖아요. 그 열쇠처럼. 근데 그 중 하나가 CTLA-4라고 있는데 여기에 그 여보이란 약을 딱 집어넣으면 이걸 끊어버려요. 그러면 경찰세포를 억제하는 조절한 세포 기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경찰세포가 자기 세상 만난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이상한 세포 만나면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흑색암 종양 전이된 분들이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딱 생기니까 제일 처음 이걸 했던 분들이 일본 과학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더 한 건데 이것을 거꾸로 암세포가 경찰세포가 딱 자기를 죽이려고 달라들면은 경찰세포를 쿡 찔러가지고 나 내 편이야 하는 거예요. 나 죽이지 마 하는 거예요. 그게 PDL1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경찰세포가 딱 오면은 난 네 편이야 하고 딱 찔러요. 그러면은 경찰세포 알아서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암세포가 계속 크겠죠. 그걸 부러뜨리는 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경찰세포에게 나 네 편이야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물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앞디버라고 있고 하나는 키트루드라고 있는데 실제로 종양 의사들이 이 두 가지 약 없으면 환자 치료 못합니다. 이제는. 이 치료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흑색암 종양부터 시작했지만은 해가 갈수록 이 치료로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아시죠? 저희 나라에서 핵무기 가져가 버리고 박정희 대통령 싸우고 철수해본다고 날린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89살 때 경련을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 데려가 보니까 뇌에 살구만한 혹이 3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더 조사해 보니까 간에 뭐 한 6개가 있고 나중에 조사하면 이게 흑색 암 종양이에요. 그러니까 89살에 암이 뇌같이 간에같이 하면은 어떻겠어요? 보통 생각으로는 아이고 지금까지 잘 사셨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편히 가십시오. 근데 에모리 대학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키트루라는 약으로 이분을 뇌에 방사선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약 하나로만 치료를 했더니 2년 후에 모든 번졌던 암 장소의 암이 더 이상 발견이 되지 않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8년째 됐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은 항상 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를 활성시키는 약으로 그렇게 치료했지만서도 다시 재발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지금 97인가 98인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고 치료 많이 했고 그동안에 잘 지냈으니까 나 그만 놔두라고 이제 호스피스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약 안 쓰고 항암제 단 한 방울도 맞지 않고, 이거 화학적 항암제가 아니고 단백 면역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이 작용을 하는 약이 앞디바라는 이제 만드는 회사가 틀리죠. 이건 미국에서 머크고 이건 이제 영국 회사고. 폐암, 콩팥암, 간암, 대장암, 위암, 식도암, 그 다음에 위하고 식도 중간에 생긴 암, 흑색종양, 후두암, 방광암, 임파선, 그 다음에 육종에도 이 약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CTLA라는 이 약이 먼저 나왔는데 이거라고 병용을 하면 어찌나 해가지고 다시 임상 실험했더니 결과가 또 좋아요. 각각 한 약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하지 않았던 암들이 훨씬 더 반응을 많이 하고 실패하는 확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암을 대상으로 이 두 가지 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 많아요. 인핀시 임주도라는 것은 폐암, 그 다음에 폐암에 또 다른 게 있거든요. 아주 고약한,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약 있고, 간암, 담도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가장 효과가 있고 잘 나가는 약들이 그 표적 치료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면역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면역 치료제를 주면은 어떻겠어요? 경찰 세포 흉선 임파구가 제사상 만나가지고 몸에 완전히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해서 암은 조절이 되는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폐렴이 생겨요. 세균이 감염이 돼서 폐렴이 생기면 폐가 그냥 부어버려요. 그래서 숨을 쉬어도 산소가 들어오지 않고 장출혈이 될 수도 있고 설사가 날 수 있고 간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 치료제로 생기는 부작용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한 분은 당뇨가 생겼어요. 면역 치료를 해서 흑색종양이 없어졌는데 당뇨가 생겼는데 혈당이 500, 600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경우도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다른 방법은, 치료 방법은 혈관을 말리는 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크려면 암만 계속 커진다고 해서 이것이 커진 게 아니고 산소도 공급해 줘야 되고 설탕도 공급해 줘야 되고 단백질도 공급해 줘야 암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암세포가 정상적으로 있는 혈관 세포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런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 물질을 이제 VEGF라고 하는데 잊어버리셔도 될 물질인데, 하여간 그런 물질이 나와서 혈관을 크게 증식을 시키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약이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다낭체 단백 물질입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말라 죽는 겁니다. 거꾸로 이것은 몸에 있는 어떤 세포든지 어떤 혈관이든지 또 말릴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심장마비 올 수도 있고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콩팥에 혈관이 줄어들면 어떻겠습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장에 있는 혈관 세포가 줄어들면 산소가 있어야 장이 움직이는데 장에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쉬운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화학적 항암치료제와는 달리 고생을
덜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콩팥 기능이 저하되거나 뇌졸중 올 수도 있거나 심장마비 생길 수도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잘 챙기는 의료팀과 상의를 하셔서 이 약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받고 나서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세포가 한참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가 나와요. 만사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새 것이 나와서 그걸 새 걸 봉지를 터서 필요한 걸 썼으면 봉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람 몸 안에는 그 각각 세포 안에 노폐물을 분쇄해서 없애주는 게 있어요. 영락없이 분쇄기가 생겼어요.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그 분쇄기가 있어가지고 노폐물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깨져요. 깨져서 나와서 이제 버리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노폐물이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이제 쉬운 말로 동네 쓰레기가 뭉치면 악취가 나서 살 수가 좀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포도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은 성장을 중단을 합니다. 결국에 죽어요. 그런 약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발성 골수종 약의 특효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건 이 약을 혈액에 주사를 주거나 피하 주사로 주는데 일단 공급이 되면은 몸 안에서 흘러다니겠지 않습니까? 그럼 몸 안에 모든 세포를 다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피를 생성하는 골수, 혈소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말초 신경. 그래서 이 약을 그 신경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신경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신경이 손상되면 어떻겠습니까? 신경이 가장 가늘고 약한 곳부터 손상이 돼서 점점점 커진 신경세포가 큰 데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항암제로 해서 신경 부작용이 생길 때는 요 손가락 끝털이, 발가락 끝털이부터 신경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양말 벗고 걸어 다녀도 마룻바닥을 밟고 있는지 문턱을 밟고 있는지 신을 신었는지 감각이 없어요. 그러거나 통증이 생겨요. 근데 이게 상당히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려 하는데 발가락 손가락이 아파요. 잠이 안 와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작용을 챙겨야 됩니다. 딱 두 가지만 제가 한약재에서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방이 좋은 게 많습니다. 사실은 자연에 널려 있는 이 약재가 굉장히 많은데 중국 사람들이 여기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자연 약재로 해서 성공한 약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페클텍솔이라는 약인데 의사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그 실험실 과학자인데 한 분이 파푸아뉴기니에 친척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는 원주민들이 예전부터 몇백 년 동안 아프면 나무 껍질을 긁어내서 고아서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이제 자기가 생물학 전공한 사람이라 그걸 추출을 해서 봤더니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화학물질 중에서 이 페클텍스라는 게 가장 세포를 잘 죽이는 걸로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게 1970년인가? 근데 이제 말이 쉽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항암제를 만들겠습니까? 항암제로 만들 생각도 안 했고 그랬는데 미국에 한약재를 사용해서 약을 만들 투자를 하고 연구하는 그 국립 연구소가 있어요. 이제 Development Therapeutics라고 있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만든 약이 이 약입니다. 지금 현재 이 약이 약방의 감초예요. 화학적 항암제 치료에 사실은 그렇게 독성이 심하지도 않고 근데 유방암, 폐암, 식도암, 위장관암, 난소암, 방광암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이 약이 다 들어가면 왜 그러냐면 독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작용하냐면
암세포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제 증식을 한다 했을 때 어떻게 증식할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암세포 하나가 2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16개, 16개 144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암세포 하나가 2개로 될 때 과정이 암세포 안에서, 하나 암세포 안에서 복제를 해요. 2배로 만들어서 딱 나눠가지고 양쪽에 한 세트, 반대쪽에 한 세트 해가지고 시간이 되면 딱 잘라요, 자기가. 그 2개로 복제해서 만들고 자르는 과정에 복제된 것끼리 사이가 실이 붙어 있어요. 그냥 명주 실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베클레텍스라는 약은 그 실이 안 끊어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가 2개로 분열되도록 다 준비가 됐는데 2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암세포가. 그게 이제 여기 그림을 나오고, 하나가 2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지만 약제로 해서 분열이 안 되니까 죽어본 거예요. 그게 이 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5,000년 동안 중국 사람 비소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비소에다 나무 장작을 섞어가지고 태워요. 그러면 삼중산화 비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제 회색으로 가루가 이제 남은데 그 가루를 긁어가지고 애들도 먹이고 뭐 별일을 다 했어요. 5,000년 동안에. 그것을 19세기부터 유럽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그럼 저것이 또 뭐냐 해가지고 여러 군데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백혈구가 많이 증가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 것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끝났어요. 19세기, 20세기 넘어오기 전에 그 정도 해서 이제 이건 중국에서 나온 것이 그 정도다 했는데, 중국의 하얼빈 의과대학에서 아주 그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있어요. 그 혈액학 전공하신 분이 자기 문헌에, 자기 나라 문헌에, 한약재 문헌에 이것은 혈액질환에 사용한다 하니까 이 양반이 자기 그 과원들하고 거짓말 한 10몇 년을 이 비소 태운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삼중산화 비소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발견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백혈병 환자에 잘 듣는 줄은 알았는데, 그러면은 확립을 해서 사실 이것이 백혈병 환자의 특효약이라는 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밝히고 나온 애는 또 전 세계 환자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제가 대학이 미국의 동쪽에 있는 대학 선생들하고 해서 미국 신약 발견하는 그 부서에 찾아가가지고 오니까 그 당시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죠. 이게 1990년대에 만들어진 약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 중국에서 발견된 약을 실제로 증명을 하고 정맥주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부서에서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모든 백혈병 환자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급성 백혈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특효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한약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수조 원의 투자가 있고 난 후에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약을 이렇게 쓰면 또 어떻게 되냐면 죽어가는 백혈병 세포들이 정상 세포처럼 바꿔져 버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환자 그 혈액이 정상 세포가 한 백혈구가 혈액 내에 한 1,000개 정도 있다 했을 때 갑자기 10만 개, 20만 개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은 혈액 내 농도가 진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액이 그 묽게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진해져서 혈관 그 순환이 안 되고 폐에 있는 그 혈관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도 이제 큰 문제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항암 치료제의 발전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망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새 약이 항상 매년 나오거든요. 실제로 하나 둘
그래서 그 약이 현재 고생하고 있는 암의 특효약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 시작은 면역치료제는 21명이 했지만 지금은 흑색종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암에 면역치료제가 써서 오래 살 수 있다는 모든 암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당신이 1년 남았어. 절망하지 마세요. 1년이라는 세월에 세상이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약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 나오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는데 그걸 잘 아는 선생들하고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